즉 아직은 아무런 기준이 깨지지 않았고 무서워서 상승 관점을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손실이 났을 때의 비율이 이만큼이라면 수익이 났을 때는 위로 무한히 열려있는 자리고 어떤 손익비가 더 유리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매매의 기준에 참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반년 동안 횡보하던 비트코인이 뻥 뚫리면서 크게 상승해 주니 많은 분들이 속 시원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수익을 보지는 못해서 답답한 마음도 들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도지코인, 리플 등 특정 알트코인들만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가장 궁금해하실까에 대한 고민이 저도 정말 많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걸 것 같아요. 분명히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서 매수를 하고는 싶은데 당장 매수를 하자니 고점에서 물릴까봐 무섭고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는 안 올 것 같은 것이죠. 특히나 이번 불장을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은 꽤나 딜레마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명확히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영상의 내용 간단히 살펴보면서 현재 흐름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영상은 3일 전이었죠.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93K 부근이었고 관점은 명확했습니다. 쐐기형 모양을 형성하면서 하락시킬 것 같이 겁을 주고 있지만 오히려 너무 정석적인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웨지는 페이크였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이 100K를 앞두고 있고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하기 전부터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미리 감사드리고 영상 다 시청하신 후에 내용이 괜찮은 것 같으면 그때 눌러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11월 23일 비트코인 시황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 추세선입니다. 트렌드 라인이라고도 부르죠. 우리 차티스트들에게 이 트렌드 라인이 매력적인 이유는 바로 유동성의 억각 때문입니다. 보통 마켓 메이커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ICT 이론에서는 유동성을 수평 매물대에서만 고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지저항을 단순히 가로, 즉 일자로만 해석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유독 비트코인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 추세선을 많이 긋는 이유는 이렇게 각도가 존재하는 선 위에서도 유동성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반증이겠죠. 한마디로 추세선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평 매물대와 마찬가지로 이 트렌드 라인 역시 지지와 저항은 플립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받다가 뚫고 내려가면 여기에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반대로 저항을 받는 추세선이 돌파한다면 이 추세선은 지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차트로 와볼게요. 수년간의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축소해서 본다면 현재 가격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추세선을 하나 작도할 수 있는데요. 2021년도에 형성된 이 쌍고점을 연결해서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어놓고 현재 구간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전히 일봉 캔들이고요. 약 10일 전 형성된 캔들에서 추세선의 저항을 한번 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세 번째 만에 이 추세선을 돌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세 번째 저항을 받은 이후에 추세선을 돌파한 모습이죠.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할 때 있어서 추세선에서의 반응이 두 번일 때와 세 번일 때 그 신뢰도를 매우 다르게 보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딱 1시간만 과거 차트에 추세선을 그어 보시면서 백테스팅을 돌려 보신다면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다시 현재 구간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점은 저항을 한번 받은 이후에 신뢰도 있는 트렌드 라인을 돌파했고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점이죠. 즉 만약에 가격이 눌리게 되더라도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지 가격은 시간축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차트에 직접 작도를 꼭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4시간 프레임으로 돌아와서 현재 진행 중인 이 상승 파동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리딩 다이고날의 형태로 봐도 좋고 아니면 여기에서 임펄스가 시작되었다 생각해도 좋습니다. 카운팅에 정답은 없고 저 또한 정답이라 비춰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엘리어트 파동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든 파동은 마디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방식은 다르더라도 이 하나의 마디를 파악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이는 매매의 기준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 대해서 마디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채널인데요. 연속된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에 대한 채널을 작도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채널의 하단부와 앞서 살펴본 장기 추세선의 이 지지 라인이 비슷한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저는 채널 상단부 저항에 따라 여기에서 하나의 마디가 끊길 가능성이 높고 그 끊긴 마디에 대한 조정이 나온 이후에 채널과 트렌드 라인이 겹치는 93K에서 95K 부근에서 다시 새로운 마디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내가 신규 진입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가령 내가 지금 저 아래서부터 롱 포지션을 들고 있다면 혹은 리스크 관리의 시기를 슬슬 준비하고 있다면 분석에 대한 무게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채널과 추세선 하나만으로 마디가 끊어질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겠죠. 상승장에서 변곡점을 잡기란 어렵지만 그럼에도 좀 더 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근거로는 일봉상에서 RSI와 이평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 영상에서 설명드린 스킬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분석은 무포지션의 입장에서 다음 매수 자리에 대한 분석이지 나의 좋은 평단의 포지션이 영향을 받으면 분명히 안 됩니다. 저 역시 50K에서부터 상승장을 외쳐온 사람이고 여력만 된다면 이러한 포지션들은 충분히 더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사실 차트에 선을 긋고 작도를 하면서 지지 저항을 예측하는 차티스트에게 추세장에서 그것도 한 번도 도달한 적이 없는 가격대의 영역에서의 분석은 마치 눈을 가리고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불리하다는 뜻인데요. 분명히 이제 막 차트를 공부하기 시작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승장이고 그냥 눈 감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버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해야겠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스킬이 아니라 기본기라는 점. 당장은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경기가 지속되고 후반부로 흘러갈수록 체력과 기본기가 탄탄해야 빛을 발합니다. 결국 내가 끝까지 살아남고 내 통장으로 현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비트코인은 분석보다 믿음의 영역으로 접어든 상황이지만 저와 함께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차트를 보고 이리저리 선도 그어보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결국은 성공하는 마인드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장기 추세선이 있고 저항의 영역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 단기 채널링이 형성되어 있고 현재 고점에서의 저항 가능성과 하단부에서는 추세선과 함께 매수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